원기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봤을 때 음료수 캔처럼 생긴 것이 원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원이고 옆으로는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간 이런 것들을 원기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기둥은 뭐를 회전을 시킨 거냐면 직사각형을 회전을 시키면 요렇게 되어서 회전을 했으므로 요런 모양이 되어서 이것이 원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구성 요소로는 위아래에 있는 원 얘를 밑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얘를 요만큼을 높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이라고 해서 옆면. 그래서 밑면, 옆면, 높이라는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원기둥과 각기둥의 특징을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기둥이라는 것은 원 두 개를 위아래 붙였고, 각기둥은 뭐 삼각기둥이면 삼각형, 사각기둥이면 사각형을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점은 기둥 모양이고 밑면의 수가 위아래 두 개가 되고 밑면이 서로 평행이고 합동에 똑같은 도형 두 개를 붙였습니다. 다른 점은 원기둥의 밑면은 원이 되고 각기둥의 밑면은 다각형이고 원기둥의 옆면은 구분면이지만 각기둥의 옆면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기둥의 꼭지점은 없지만 각기둥은 요 꼭지점이 그림 같은 경우는 6개를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됩니다. 자, 원기둥의 전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개도라는 것이 위에 한자에 나오는 것처럼 펼전 열개 그림도라 그래서 원기둥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이 부분을 이렇게 칼로 잘라내서 펼치게 되면 밑면 두 개랑 옆면은 직사각형이 되고 펼쳤기 때문에 가로는 뭐냐 밑면의 둘레가 되죠. 그 다음에 이쪽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것이 원이 이렇게 있고 반지름이 R인 경우에 반지름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의 원의 둘레는 뭐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3 문제에 따라서 뭐 3.1로 줄 수도 있고 3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의 둘레 원주가 되고 원의 넓이는 아이고 잘못했네요. 바뀌었네요. 원의 둘레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되고 이 원의 넓이는 뭐죠? 방금 적어드렸던 것처럼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면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집에 가셔가지고 원기둥 모양의 과자의 포장지를 이렇게 잘라 보시면 위아래 원 두 개랑 직사각형 하나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밑면의 모양은 원이고 서로 똑같은 원이므로 합동이 되고 옆면의 모양은 직사각형. 그 다음에 옆면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 세로는 높이와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원의 둘레 원주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원기둥의 전개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겉에 있는 넓이입니다. 그러면 겉에 있는 넓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전개도를 했을 때 요 도형 3개의 넓이를 다 더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죠? 원이 되니까 3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가 되어 28.26이 되고 얘도 똑같은 거므로 28.26. 그 다음에 요 가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랑 같기 때문에 3 곱하기 2 곱하기 3.14가 되어서 요 넓이는 3 곱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5가 되어서 94.2, 28.26. 그래서 28.26이 위아래 두 개 있고 옆면의 넓이
94.2를 더하면 이것이 원기둥의 겉넓이, 겉에 있는 넓이가 됩니다. 이것으로서 원기둥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원기둥을 수직으로 쪼개어서 얘를 엇갈게 갖다 붙이면 이 가로가 뭐가 되느냐면 원주의 2분의 1이 되고 이쪽은 반지름, 이쪽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부피는 직류면체의 부피와 같아지고 직류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되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원주의 2분의 1자 계산을 해주면 결국 어떤 공식이 나오느냐면 원기둥의 부피는 밑면의 넓이라는 것이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요거에다가 높이를 구하는 것이 뭐다? 예,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기둥의 겉넓이는 전개도에서 위아래 두 개의 원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 넓이의 합이 되고 원기둥의 부피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곱하기 높이로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뿔입니다. 원뿔은 뭐냐? 꽃갈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원기둥이 직사각형을 회전한 회전체라면은 원뿔이라는 것은 직각삼각형을 회전을 시키면 똑같은 데칼코마니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을 원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을 원뿔의 꼭지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을 옆면, 위에서부터 그대로 내린 것을 높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위에 꼭지점에서 밑면까지 쭉 연결한 이 선을 모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밑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뿔과 각뿔의 특징을 비교를 해보시면 그림은 원뿔은 밑에가 원이고 각뿔은 밑에가 뭐 사각형, 삼각형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점은 뿔 모양이고 밑면의 수가 하나가 되고 다른 점은 원뿔의 밑면은 원이고 각뿔의 밑면은 삼각형이 됩니다. 옆면은 구분면 한 개로 구성되어 있지만 삼각형이고 각뿔은 3개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원뿔, 원뿔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는 우리가 갖고 노는 뭐 축구공, 농구공, 그 다음에 먹는 수박, 지구본 이런 것들이 축구공, 농구공, 지구본, 수박 이런 것들이 구가 되고 공 모양의 도형을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반원을 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반원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서 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구의 구성 요소는 구의 가장 안쪽에 있는 점을 중심이라고 부르고 중심에서 각 표면까지의 점 한 점을 있는 것을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 구에 대한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중학교 1학년 2학기에서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구와 구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제 응용 문제 다잡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과 같은 원기둥의 전개에 대해서 한 밑면의 둘레가 24라고 하였습니다. 밑면이 어디가 밑면이죠? 예. 얘가 밑면이죠. 얘의 밑면의 둘레가 24라고 했습니다. 그럼 밑면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죠? 예,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인데 실제로 원주율이죠.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해 달라 그랬으므로 이 3이 지금 24가 됩니다. 그러면 예, 반지름은 얼마가 되느냐?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4고 밑면의 둘레는 얘랑 같으므로 이것이 24죠. 그리고 여기가 7이고 24가 되어서 옆면이라는 것은 어디가 옆면이냐면 요겁니다. 요거의 둘레는 얼마냐라고 물었죠. 그러면
7이 두 개가 있고 24가 두 개가 있어서 14 더하기 48을 하면 62cm가 됩니다. 전개도의 둘레는 옆면의 둘레 62cm에다가 밑면의 둘레 24cm, 24cm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62 더하기 48이 되므로 110cm가 전개도의 둘레가 됩니다. 이것이 응용문제 다잡기 1번 문제 풀이입니다. 예, 2번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떤 평면 도형을 한 변을 기준으로 한 바퀴 돌려야 되는 입체 도형이다. 돌리기 전에 이렇게 반으로 쪼개어서 지금 요 부분이 회전을 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은 이렇게 되고 요 전체가 16이니까 얘는 8cm, 얘는 16cm인 이러한 도형이 되고 이 도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이므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하면 128cm의 제곱이 됩니다. 이것으로서 응용문제 다잡기 2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응용문제 다잡기 3번 풀이입니다. 그림과 같은 옹기둥 모양의 롤러에 페인트를 묻힌 후 한 바퀴 굴렀다. 한 바퀴 굴렀다는 것은 뭐죠? 예, 옆면의 넓이가 나옵니다. 옆면의 넓이가 나오고 그랬더니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124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0cm 높이고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넓이가 124라는 겁니다. 그러면 10 곱하기 여기를 네모라고 보면 10 곱하기 네모가 124가 되므로 네모는 12.4가 되죠. 그래서 한 밑면의 둘레는 12.4cm가 되고 롤러의 밑면의 지름을 별표라 보면 별표 곱하기 원주율 3.1이 12.4가 되니까 별표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지름은 4cm가 됩니다. 이것으로서 응용문제 다잡기 3번 풀이를 마치겠습니다.